강원랜드 이제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깡깡깡깡깡깡깡 강원랜드. 예,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쭈쭈쭈쭈쭈쭈. 예, 쭈쭈쭈 떨어졌고 2만원 초반까지 밀렸다더라. 자, 그리고는 이게 이렇게 밀려있는 상황인데 뭐가 나왔느냐. 지금 나온게 영업제한 풀린 강원랜드 이런 얘기 나오고요. 방문객수 회복이 더뎌다 이러면서 목표가가 떨어졌다. 삼성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예, 뭐 이거는 뭐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매도 보고서가 나왔다. 그죠? 매도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인식할 만한 보고서, 인식할 만한 뉴스다, 소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좀 봅시다. 방문객 수 회복이 더디다라고 했는데, 자, 아프리카TV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모바일 게임을 하시는 리니지라고 하자, 닌저씨 형들은 아실 겁니다. 잘 생각해봐. 매출을 누가 일으킵니까? 매출 누가 일으킵니까? 매출은 큰손이야. 큰손 경제야. 그러면은 강원랜드 방문객 수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손이 얼마나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거지. 웬만한 하향 발표 안 한다, 증권사가 원술질 각오가 아니면이라고 하시는데, 강원랜드는 주인이 없잖아. 강원랜드 대주주 없잖아. 4분기 매출 이익이 3분기보다 낮다고 해요. 2월에도 고객 증가 없으면 같이 재평가한다네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겁니다. 그럼 큰손들이 어디 갔을까? 4분기 기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4분기는 강원랜드의 가장 약점이 그거죠. 내국인 중심이잖아. 근데 경기 불황이냐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손들이 지금 현 4분기 때 어디 갔겠어? 해외 갔지. 이제는 뭐 가족 여행이 됐든, 아니면 불륜 여행이 됐든, 아니면 친구끼리 골프 치러 가는 게 됐든, 그동안 참아왔던 뭐 이게 됐든,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그 단합대회가 됐든, 아니면 경영을 위해서 해외가 풀렸기 때문에 해외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이번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실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일단은 요게 돌아오는 속도, 돌아온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물론 앞으로 뭐 2-3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봄, 여름까지는 해외 많이 갈 수 있어, 큰손형들이. 근데 그런데 갔다 오면은 주말만 되면 또 이러고 있다니까. 주말만 되면 주말만 되면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주말만 되면. 이게 참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일단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돌아왔었다라는 점. 그러고는 이거는 이제 이익률이 안 올라오면 큰일이죠. 이익률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근데 이익률이 올라오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또 올 수밖에 없어. 그 내국인들이 맨날 해외 가가지고 맨날 이거 할 거냐, 맨날 이거 누를 거냐. 아니야. 왜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대표님이 주말만 되면 강원랜드를 갔거든. 주말만 되면. 실제 실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생각할 때도 계속 이래요. 뭔가 이렇게 레버를 만지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주사위를 손으로 굴리시고, 그리고 회의할 때도 뭔가 생각이 잠기면은 책상을 이렇게 눌러. 눈 감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이게 룰렛이 돌아가는 거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이렇게 해. 누가 봐도 여기 그 머릿속에 꿈속은 강원랜드야. 중소기업 대표고 아주 알짜였어요. 아주 알짜. 그 연말 되면은 그 항상 그 재무회계 장부가 남는 이익금 빵원, 배당 가능 이익 빵원, 배당 싹 다 주고 법인카드 싹 다 돌리고, 계속 이러고 계시던. 계속 이러고 계시던. 내가 그분 때문에 알아. 못 참아. 진짜 못 참아. 그분은 그런 분들은 못 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EPS가 돌아왔다라는 점과,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적정주가 기준도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올해 배당이 뭐 정상화 될 거냐. 2023년도에는 요 2019년 배당 정상화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해외로 이게 눈을 돌리는 시기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제가 이거를 장기 관점에서 혹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2019년 혹은 그 전 레벨 수준을 놓고 보면은 목표는 저 위에요. 목표는 이제 2019년, 18년 1월 때의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목표는 여기인데, 그럼 이게 뭐 많이 빠진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 더 매수를 했다가, 이게 당장 솟구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좀 길게 보면서 이렇게 가셔야지. 왜냐면 해외여행도 하고 다른 데 돈도 쓰고, 그러고는 다시 강원랜드로 회귀할 거냐. 이 연어들이라니까, 연어들. 그럼 연어들 기준에서 지금 코로나 뭐 이후 저점이라 그러는데 다 왔어요. 오늘 10년 내 역대급 거래량의 공매도 많이 다 왔어요. 터졌습니다. 배당 생각하면 10에서 20% 주가 하락 없을까요? 그렇게 10에서 20% 더 빠진다 그러면 코로나 바닥인데, 망한다 그럴 때 수준인데. 근데 2022년 기준 배당과 2023년 기준 배당과 2024년 배당은 점점 증액될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은 볼 수 있지. 왜냐면 얘는 배당 성향은 고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면 강원랜드가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주라든지
항공주처럼 이게 이 기간 동안 정말 자금 상황이 안 좋아서 증자를 때리고요. 이게 희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여전히 뭐 부채가 더 늘었고요. 요러면은 아이코 이거 어떡하노 못 가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원랜드는 그냥 지금 뭐 발행 주익수 기준만 놓고 보시면은 발행 주익수가 종토방을 왔네. 죄송합니다. 발행 주익수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2019년, 20년, 21년 똑같아요. 연간으로 봅시다. 연간으로 보시면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발행 주익수가 증가 없이 똑같아요. 얘들은 재무 문제가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들이 유보율 보시면은 3000%에서 좀 올라갔어. 깎였어. 근데도 여전히 안정적이야. 그리고는 이게 자본금이 1000억입니다. 1000억. 정부 출연 기간이잖아. 현금 기준 얼마 있냐? 대충 지금 1000억에 31배 3조 1000억이 있습니다. 망하겠냐? 3조가 있는데 시가총액 얼마야? 어이쿠 4조 5천억이네. 물론 이렇게 보면은 너무 틀딱이고 노답이고 아이고 코스피 아이고 한국시장 어차피 뭐 PBR 이지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얘는 현금 3조 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강원랜드가 SM을 사는데 참전을 어쨌든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PBR 기준도 뭐 1.29배. 만약에 개박살이 나면은 PBR 1배까지 빠지겠죠. 만약에 개박살이 나면은 추정 PER 14배입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한 뭐 900원 2019년 기준이라 그러면은 지금 한 700원, 800원 정도까지 노린다. 700원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700원에 나누기 21400 3% 나오는 거고. 그러면 800원 놓고 보시면은 21400 3.7% 나와. 그리고 2019년처럼 900원 놓고 보시면은 21400 4.2% 나오잖아요. 900원? 900원 이 정도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를 역대 배당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이제 이제 우상향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는 호가도 밑에 없는 편이고. 그러니까 공매도로 박살을 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의 매도 보고서에서 롱숏 전략으로 하면서 이게 밀려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큰 손들이 돌아온다? 그럼 나중에 실적이 돌아온다? 그럼 또 롱 보고서 나오겠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보자면은 요 부분은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노이즈라기보다는 단순 노이즈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강원랜드보다 더 재밌는 게 생겼잖아. 근데 다른 게 또 재미가 없어지면은 다시 강원랜드 오겠지. 저는 그래서 강원랜드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리고 오늘 매도 레포트는 이 삼성증권에서 매도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뭐 그 매도를 공매도를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큰 손이 이제 국내 큰손 카지노의 큰손 형들이 별로 이 형들이 이제 강원랜드에 흥미를 잃었다. 그러면은 매도가 맞아. 큰손 형들이 흥미를 잃었다 그러면. 근데 그 부분은 반대로 말하면 강원랜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죠. 네. 우리 게임도 가끔씩 복귀 이벤트 합니다. 지금 복귀하시면은 6성급 카드 확률이 0.2%. 평소 때는 0.06%였는데 0.2%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잭팟 터트리러 가야지.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뭐 시황 자체가 단기로 좀 안 좋다 정도로. 2019년 순이익이 3,347원인데 4분기 순이익이 504원이라 매출보다 순이익이 확 줄었어요. 순이익 생각하면 배당 무너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순이익이 504? 504억이요. EPS 기준으로 뭐 요 정도. 근데 이거는 작년 배당이잖아요. 4분기 기준이면. 이건 지금 매수하셔서 올해 배당 받으시면은 전혀 문제 안 되는 EPS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배당이 무너지냐라고 하면은 이게 배당 성향 기준으로 배당하는 친구들이니까 배당은 줄어들 수 있죠. 번 돈에 뭐 10%, 55%, 60% 주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의 증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기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지 않나. JP원건이 근데 많이 던지긴 했네. 모가니가 짜고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 쭉 밀립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항상 보고 들어가는 인간 지표가 있음. 미래에셋성이 1% 투자자 순매수 종목 순위인데 오늘 장중에 강원랜드 계속 1, 2등이었음. 제가 요거를 반대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쭉 밀려서 떨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될 보장은 없지만 쭉 밀려서 떨어졌어. 아이고 외국인이 파니까 많이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외인 매도였어. 강원랜드도 외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자. 우금지에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3개월 6개월.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라면은 이런 대형주들은 움직여요. 실제로 조금만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요런 순간들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급락 나오는 배당락도 배당락이지만 요런 순간. 자 보시죠. 외인이 파니까 쭉 밀리고는 외인 또 사면 올라가. 계속 팔 수는 없어. 계속 팔 수는 없어. 그리고 얘는 이게 은행들의 그 주주환원 이런 이슈가 당장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차트 이 자리에서 큰 걱정을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오히려 이 자리면은 더 살만한 자리지. 이 자리면은. 강원랜드 무서워. 딜러부터 플레이어까지 눈이 다 살기가 돌아. 아니 뭐 코인은 다른가? 초보라서 4분기 순이익이 504이면 이 추세면 순이익 2,000원. 그럼 19년 순이익 3,347보다 확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4분기에 이익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의 비용이 4분기에 다 청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 요인 때문에 한 분기만 조금 마이너스가 났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좀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떡볶이 장사를 합니다. 학교 앞에서 떡볶이 집을 할 때 봄에는 잘 팔리겠지. 왜? 계약을 하니까. 여름에는 안 팔리겠지. 왜? 방학이니까. 가을에는 잘 팔리겠지. 왜? 가을에는 계약하니까. 그럼 겨울에는요? 그럼 여기에서 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겨울에 따뜻한 거 먹고 싶으니까.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지. 방학이니까. 그러니까 추우니까 잘 팔리지. 그러니까 이게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이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 기간에는 학교에 안 갔죠. 애들이. 그래서 학교 근처, 특히 대학 근처의 편의점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실적 완전 개착살났거든. 그런 게 또 시대적인 특성이 또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말미에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충분히 그런 이슈는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크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 시키시면은 곤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오늘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뭐 보고서를 쓰는데 오탈자도 났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장이 와가지고 야, 이 김대리 새끼야, 니는 오탈자가 이게 일을 지금 정신 차리고 하는 거야, 많은 거야? 열이 39도인데 와가지고 이 새끼 너 이래 잘리고 싶어? 이러면은 와 존나 너무하네 씨. 내가 지금 39도에 출근 안 가면 해도 다행이지. 와 내가 출근 안 해서 네가 보고서 다 쓰고 네가 다 했어야 돼 씨. 그죠? 약간은 요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가 터지고 이게 쭉 밀렸을 때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이유에 동의한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에서 벌어서 자르는 게 맞지. 앞으로는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안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자르는 게 맞아요. 실제로 무슨 이유가 됐던 간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아니면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이 핫해가지고 이제는 강원랜드 안 갈 것 같은데요. 뭐 가서 이렇게 했었습니까? 우리 그냥 뭐 뚜뚜뚜 하면 나 되는데. 초보 때 베팅 실수 한 번 했다고 딜러 플레이어 전부 다 나 째려보고 눈으로 욕함. 키키키키키 무서워. 아 진짜요? 우리가 뭐 잘 살아가지고 이제는 강원랜드 안 간다, 다 마카오 가고 라스베가스 가고 큰물에서 놀아야지 이렇게 됐다 가면은 그럼 강원랜드가 앞으로도 실적이 안 나오겠지. 그럼 앞으로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필리핀이랑 강원랜드랑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강원랜드가 필리핀급은 아니에요. 어디 지금 필리핀 마지막 종착점을 필리핀 넘어갔다. 그래도 라스베가스 다음, 마카오 다음 그 다음이 강원랜드쯤은 되지. 그래도 우리 배팅 형님들의 선택지가 저 동남아랑 필리핀은 그 다음이에요. 강원랜드에서도 개 털리고 가는 곳인데 필리핀이 라스트 오브 라스트입니다. 진짜 그거는 가면은 또 따뜻한 나라잖아. 거기는 밖에서 자도 안 얼어 죽거든. 필리핀은 그래서 가시면 진짜 한국어 많이 들린다 하더라고.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무섭대 거기는. 어쨌든 강원랜드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보기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원랜드. 평단 2.26만원 1만주 6% 손실. 자금은 괜찮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압도되었습니다. 본절 이상 되면 쏘러올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손절하면 안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강원랜드는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3조를 들고 있습니다. 3조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이악 물고 익절이 가능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